자, 이번 시간은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의 절차에서 마지막 사용검사와 관련된 주제를 학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자, 우리는 주택건설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 두 개가 있죠.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 허가를 받고 그리고 이제 주택건설을 할 수도 있죠. 자, 그때 이제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받고 이제 주택건설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받게 되는데, 그때 건축법상 준공검사는 무엇이었죠? 그렇죠. 사용 승인이라고 합니다. 건축법에서는 건축공사 완료 준공검사를 사용 승인이다라고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건설 사업을 할 수도 있죠. 네. 자, 이렇게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주택건설 사업을 할 때는 그때는 준공검사를 무엇이라고 하죠? 사용검사라고 합니다. 사용검사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 건축법상 준공검사는 사용 승인이고, 그리고 주택법상 사용검사, 주택법상 준공검사는 사용검사 그렇게 되죠. 자, 그때 이제 건축법상 사용 승인은 누가 신청했었죠? 다 배웠는데, 그렇죠. 건축주죠. 건축주. 자,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고 건축을 하면 건축주라고 불러야 되고, 그 건축주가 누구에게, 그렇죠, 허가권자, 건축 허가권자, 이게 사용 승인을 신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사용 승인 처리 기간은 며칠이었죠? 7일. 7일 내에 사용 승인 신청일로부터 7일 내에 사용 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고, 그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 승인을 교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자, 주택법에서는 준공검사를 사용검사라고 하는데, 자,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이제 주택건설 사업을 하면은 뭐라고 불렀죠? 그렇죠. 사업주체라고 합니다. 사업주체라고 하고, 그 주택건설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누구에게 신청할 거,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요. 자, 주택법상 사용검사권자가 누구죠?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사용검사를 받는다에 무지 많이 당하거든요. 사업계획 승인권자 가지고 누구냐면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에요. 시장, 군수, 구청장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사용검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사용검사권자는 원칙으로 시장, 군수장이 돼요. 그리고 처리기간은 며칠이죠? 15일. 건축법상 사용승인 처리기간은 7일, 주택법상 사용검사 처리기간은 15일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근데 예외적으로 이제 우리 국가라든지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직접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게 되죠. 자, 이렇게 국토교통부로부터 직접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국가나 주택공사가 주택건설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이제 예외적으로 시장, 군수구청이 아니고 국토교통부 장관을 대상으로 해서 사용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우리가 자료를 활용해서 제가 읽어드리면서 다시 한번 점검할까요? 네, 이런 자료 같이 봅니다. 자, 사용검사의 신청부터 같이 보죠. 자,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는 주택건설 사업이나 대지동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 사업이 완료된 주택과 대지에 대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을 미칠 것이죠.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주택법상 사용검사권자는 원칙적으로 누구죠? 그렇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사용검사권자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가로원에 봅니다. 가로원에 자, 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미칠 것이고요. 자, 국가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그 자체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와 기타 대통령령이 자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법상 사용검사권자는 원칙이 누구죠? 원칙은 시장, 군수, 구청장.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국가고 주택공사는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다만 밑줄 그으십시오. 자, 공구별로 분할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입니다. 밑줄 그으십시오. 자, 공구별로 분할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완공된 주택에 대해서 공구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죠. 공구별로 동그라미 하시고 밑줄 쭉 그으십시오. 공구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자, 공구별로 분할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도 공구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이렇게 공부했었죠. 우리 공동주택 아파트 공동주택 전체 건설 시대수가 몇 시대 이상이었죠? 600시대 이상이면은 자,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 사업 단위를 109하고 209 이렇게 공구별로 구분해서 주택 건설 사업을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공사 단위를 이렇게 구분해서 착수신고하고 그리고 사용검사죠. 사용검사 절차를 각각 별도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분한 공사 단위를 공고다라고 해가지고 이 공고 간 경계를 설정하죠. 공고 1공고하고 2공고 사이의 경계를 만드는데 폭 몇 미터? 그렇죠. 폭 6m 이상, 폭 6m 이상의 공고 간 경계가 설정돼야 되고요. 그리고 공고별로 공동주택 건설 시대수는 각각 몇 시대죠? 그렇죠. 300시대, 각각 300시대 이상, 300시대 이상으로 제 공고별로 공동주택이 건설되야 되죠. 그래서 공고별로 최소한 300시대 이상씩 각각 공동주택이 건설되야 되니까 전체 주택단지를 세분하기 위해서는 주택단지가 공고별로 구분되기 위해서는 전체 시대수가 몇 시대 이상 나와야 되는 거죠? 600시대 이상. 전체 시대수가 600시대 이상일 때는 공고별로 분할해서 시행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공고별로 구분해서 공사를 시행할 때는 이 공고별로 공사 끝나면 공고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런 뜻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사업계획 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이 적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조건. 그러니까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해줄 때 일정한 조건을 이행할 것을 붙여서 사업계획 승인을 한 거죠. 자,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 조건을 붙여서 이제 사업계획 승인을 해줬는데 그 사업계획 승인 조건 미이행 시 사용검사를 다 해줄 수는 없죠. 네, 자, 이때는 사업이 공사 완료된 주택에 대해서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고별로 분할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고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 조건 등 미이행 시에는 전부가 아닌 공고별로, 네, 동별로, 공동주택의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됩니다. 자, 사용검사권자는 이번에 정리가 다 됐죠. 네. 원칙적으로 주택법상 사용검사권자는 시장군수국장장, 국가나 주택공사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용검사권자가 된다. 그렇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갔습니다. 자, 시공보증자 등의 사용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택법상 사용검사는 사업계획을 받는 주택건설사업과 대지동사업이 완료되면 1차적으로 누가 신청해야 되죠? 그렇죠. 사업주체, 이 사업주체가 1차적으로 시장군수국장장에게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 주택법상 사업주체 있죠. 이 사업주체가 파산을 해버려서 파산한 경우죠. 사업주체가 파산하면은 그 사업주체가 사업을 완료해서 사용검사를 신청할 수 없잖아요. 자, 이때는 시공을 보증한 자, 주택건설 사업을 시공 보증한 자, 시공을 보증한 자, 이 시공을 보증한 자가 잔여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공사를 받게 됩니다. 근데 시공 보증자가 없거나 또 파산해버렸어. 시공 보증자가 없거나 파산한 경우에는 입주 예정자 대표입니다.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 입주 예정자 대표회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가지고 입주 예정자 대표회에서 잔여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공사를 받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를 받은 주택건설 사업이 완료됐을 때 1차적으로 사용검사 누가 신청하죠? 사업주체. 사업주체가 파산하면은 두 번째 시공보증자가 2차적으로 두 번째로 이제 잔여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공사를 받을 수 있고요. 자, 그때 시공보증자가 없거나 시공보증자가 또 파산한 경우에는 이런 일이 이때는 입주 예정자 대표회에서 세 번째로 잔여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공사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뜻이죠. 네. 그 다음에 4번 사용검사의 효과입니다. 자, 사업주체와 입주 예정자는 사용검사를 받은 후 며칠 쭉 걷습니다. 사용검사가 주거검사니까 사용검사를 받은 후에 사업이 완료된 주택과 대지를 사용하거나 또 사용하게 함이 원칙이죠. 사용검사 후 사업이 완료된 주택과 대지를 활용함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사용검사권자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있을 것이죠.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니까 임시사용승인을 받으면 사용검사전 건축물과 대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죠. 자, 그때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할 시기가 나와 있습니다. 정리하셔야 되죠. 자, 임시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사용검사권자에게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자, 주택건설 사업의 경우에는 며칠 줄 것이고 주택건설 사업의 경우에는 언제 임시사용승인을 받느냐면은 동별로 동그라미십시오. 동별로 공사가 완료될 때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고 임시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주택건설 사업은 동별로 이렇게 오셔야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아파트 건설하면은 이거 주택 건설 사업 맞죠? 그러면은 이 101도
101동, 102동, 103동 이 세 개 동에 대한 주택건설 사업이 전부 완료되면 사용공사를 받고 입주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 아파트 짓는 사업은 주택건설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전부 완료되지 않더라도 동별로 101동만 먼저 이제 사업이 완료되면 이 101동만 동별로 임시 사용승인을 받고 입주할 수 있다는 거죠. 주택건설 사업은 동별로 공사가 완료됐을 때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대지조성 사업입니다. 대지조성 사업의 경우에는 밑으로 가십시오. 대지조성 사업의 경우에는, 네, 구획별로 공사가 완료됐을 때, 구획별 공사가 완료됐을 때,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만약에 이게 이제 대지조성 사업이잖아요.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그때는 이제 공사 전부 끝나지 않더라도 이렇게, 네, 구역이 3구역, 1구역, 2구역, 3구역이 있습니다. 이 구역별로 공사 끝나면 여기만 임시 사용승인을 받고 먼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택사업은 동별로, 대지조성사업은 구역별로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혹시 임시 사용승인 대상이 공동주택입니다. 임시 사용승인 대상이 공동주택이면 동별로가 아니고 뭐죠? 세대별로 임시 사용승인을 받고 입주를 할 수 있게 되죠. 주택건설사업은 동별로 공사가 완료됐을 때, 대지조성사업은 구획별로 공사가 완료됐을 때, 그리고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임시 사용승인을 받으면 네, 입주가 가능하다. 해당 건축을 세대별로 사용할 수 있죠. 우리 여러분, 이 아파트 지을 때 세 개 동이면 단지가 커요, 작아요? 작죠. 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그 모델하우스를 잘 지으려면은 짓기 나름이겠지만 잘 지으려면은 수십억의 예산이 들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101동, 102동, 103동 세 개 동 정도 건설하는데 수십억 들여서 모델하우스를 짓는 것은 비경제적이죠. 그래서 이 101동 1층에 보면은 101동 101호 1층에 혹시 구경하는 집을 꾸며서 여기서 청약 상담도 하고 분양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구경하는 집으로 네, 세대별로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서 활용하는 경우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아셨죠? 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주택법상 주택건설이 완료됐을 때 네, 누구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사용검사 신청부터 며칠 내에 사용승인을 교부하게 되는지, 그리고 임시 사용승인 등에 대해서 이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됐고요.